고들빼기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그럼 고들빼기는 들어보셨나요? 식물다큐TV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먹고 자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PD입니다. 오늘은 고들빼기에서 고들빼기가 된 사연이란 제목으로 고들빼기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들빼기는 국화과의 2년생 초본류로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며 산기슭, 밭둑, 길가 등에 자생하는데 키는 80cm 정도 크기에 줄기는 적자색을 띠고 있습니다. 잎은 뿌리에서 나오는 잎과 줄기에서 나오는 잎이 다르게 나오는데 뿌리 부근에서 나오는 잎은 타원형이며 길이가 3 내지 5cm, 너비는 1 내지 2cm 정도이고 잎의 가장자리가 빗살처럼 갈라져 있으며 잎자루가 없는 잎은 앞면은 녹색이고 뒷면은 회청색입니다. 줄기에서 나오는 잎은 계란형으로 길이가 3에서 6cm 정도이고 아래쪽이 넓어 줄기를 감싸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잎에는 불규칙한 톱니가 있고 위쪽으로 갈수록 잎이 작아집니다. 줄기가 자라다가 두 개로 분기되는 지점에서 항상 잎이 나오는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양쪽의 잎이 줄기를 완전히 감싸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언뜻 보면 잎의 가운데를 줄기가 뚫고 나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잎이 줄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갈라졌다가 합쳐지면서 겹치다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5월부터 노란색으로 피는 꽃은 혀 모양을 하고 있는 설상화로 끝이 갈라져 있으며 여러 줄로 배열되어 수가 아주 많고 열매는 익어도 터지지 않는 수과로서 원추형으로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고들빼기가 인기가 있어 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주말 농장에서도 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일찍 파종을 하면 싹이 올라온 고들빼기가 꽃을 피우므로 8월 중순경에 파종을 하는 게 좋으며 종자는 매우 작고 가벼우므로 습기가 있는 가는 모래나 고운 흙과 섞어 파종하여야 고르게 뿌려지고 바람에 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파종 후에는 고운 흙으로 종자를 보이지 않도록 얇게 덮어주며 햇볕이 풍부하고 투심이 깊어 배수가 잘 되는 흙에서 잘 자라며 파종 후 토양이 건조하지 않도록 물을 가끔 주어야 합니다. 잎이 자라고 뿌리가 어느 정도 굵어지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수확을 하면 됩니다. 고들빼기의 어원은 고돌채에서 나왔는데 쓸고, 뿌리돌, 나물채라는 한자를 쓰고 있는데 뿌리가 있는 쓴 나물이라는 뜻이며 지금도 만주 지역에서는 고돌채로 부른다고 하며 고들빼기의 잎이나 줄기를 자르면 흰색의 유액이 나오는데 이 유액은 이눌린 성분으로 쓴맛을 내고 있으며 흰 유액이 젖을 닮았다고 하여 젖나물이라고도 부릅니다. 고들빼기는 나물이나 김치를 만들어 먹는데 전라도에서는 가을에 나는 고들빼기를 이용하여 김치를 담가 먹는 것으로 유명한데 워낙 쓰다 보니까 물에 2-3일 동안 담가서 쓴맛을 우려낸 다음 이용한다고 합니다. 쌉쌀하지만 중독성 있는 맛을 가진 고들빼기는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가 하면 체내의 독소 배출 및 건유작용으로 식욕을 돋우는 등 효능이 있으며 감기로 인한 열, 편도선염, 인후염에도 좋다고 하는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사종으로 왕고들빼기가 있어 소개합니다. 잎이 가늘게 찢어져 있는 잎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이른 봄부터 왕성하게 광합성 작용을 하여 크게 자라는데 큰 것은 키가 2m까지 자랍니다. 김치를 만들어 먹는 것은 물론 쌉쌀한 잎은 쌈채소가 제격이며 샐러드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봄철에 뿌리를 켜보면 인삼같이 생긴 뿌리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독특한 모양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인삼 같은 뿌리는 여름철 줄기생장과 꽃을 피는데 이때쯤 되면 온갖 힘을 썼던 뿌리는 에너지가 모두 소멸되어 썩어 없어집니다.
왕고들빼기는 고들빼기와 마찬가지로 가을철 잎이 나와 이듬해 가을 꽃을 피고 죽는 해넘이살이 식물입니다. 보이는 것은 쓴바귀인데요. 고들빼기와 쓴바귀를 같은 식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식물 모두 같은 국화과로 사촌지간이지만 꽃과 모습이 비슷하여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꽃 안쪽에 실처럼 보이는 수술이 고들빼기는 노란색, 쓴바귀는 검은색을 띱니다. 줄기에 달린 잎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고들빼기는 앞서 설명했듯이 잎이 줄기를 감싸는 모양이지만 쓴바귀는 잎이 줄기를 감싸지 않는 것이 서로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는 고들빼기와 쓴바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식물 박사의 반열에 들어선 것입니다. 고들빼기 이름의 유래가 된 이야기가 있어 소개해 봅니다. 옛날에 전라도 지리산 자락에서 살고 있던 고씨 형제와 두 명의 친구들이 한데 모여 산에 약초를 캐러 갔는데 한참 약초를 찾으며 돌아다니다가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찾는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았지만 길은 찾지 못하고 점점 더 산속 깊숙이 들어가 며칠간 밤을 지새게 되었는데 먹을 것은 다 떨어지고 배고픔을 참지 못해 산에 있는 이름 모를 풀을 뜯어먹으며 허기를 채우다가 죽음의 이를 무렵에야 산속에 불을 지펴 농사를 짓는 화전민에게 발견되어 살아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 네 사람은 집으로 돌아올 때 자신들이 먹었던 이름 모를 풀을 켜 마을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먹고 목숨을 연명한 풀이기에 마을 사람들에게 이름을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네요. 고심하던 네 사람은 그럼 우리 네 명이 이 풀을 먹고 살아 돌아왔으니까 네 사람의 성을 따서 이름을 만들어 보자 라는 의견에 따라 고씨 형제와 백씨, 이씨가 발견한 풀이니까 고들빼기라고 하면 어떻겠소? 라는 의견에 모두 좋다고 하여 고들빼기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것이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고들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고들빼기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고들빼기와 쓴바귀를 이젠 구별할 수 있겠죠?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시청해 보시면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재배하는 작물을 수확한 후 무엇을 심어볼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8월 중순경 고들빼기를 한번 뿌려보시면 쌉쌀한 고들빼기를 맛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모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모두 누르셨겠죠? 지금까지 식물 다큐 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